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나 추억의 나눔이 아닌 잔혹한 현실 속에서 펼쳐진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도 졸업생들의 동창회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모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특별했던 이유는 동창회가 열린 장소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강남의 고급 호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상위 펌대에 속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로펌 대표 변호사, 병원장 등 각계각층의 성공한 인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 사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업계의 전설, 정유통 창업자였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창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유통 창업자가 오신다니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은 온다고 해요. 미숙이 자랑스럽게 동창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를 소개했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동창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녀의 동창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창회의 주인공은 생각보다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동창회 준비에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으로서 이번 동창회의 성공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동창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인물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그녀는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이 오세요. 미숙은 자랑스러움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정유통 창업자님이 우리 동창회에 오셔서 강연도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통 창업자, 즉 유통업계를 혁신하고 그 위상을 한껏 높인 인물이 이 자리에 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동창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성취가 결합된 무대였으니까요. 미수가 진짜 대단한 일이네. 한 동창이 말했다. 정유통 창업자님이 오신다고 그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보람이 있겠어. 미숙은 그런 말을 들으며 속으로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임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될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정유통 창업자였으니까요. 그에 대한 자부심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었고 이를 통해 동창들 사이에서 더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그 당시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벌어질 일들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았고 다른 동창들처럼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날의 주인공들이었고 자신은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어머니와 함께 동대문 근처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자랑스러운 집안 배경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수연을 시장 아가씨라고 부르며 그녀를 무시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사람이 바로 박미숙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생선 냄새 나지 않냐? 미숙은 비웃듯이 말하며 수연을 깔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 수연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꿈을 키워가며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연은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연은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았지만 그녀의 노력과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만의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겪어온 차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 미숙은 주변 동창들과 대화에 열중하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고 동창들에게 그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연이 이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감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미숙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톤은 전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마치 의례적인 물음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동창회에 참석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은 짧고 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수연의 모습이 미숙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저 평범한 대답이라며 간과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수연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숙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 며느리가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더라. 온라인 쇼핑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미숙의 말 한마디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미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는 수연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업을 키워나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말을 단순히 그런 거로 여겼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미숙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안 하는 일이겠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미숙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물건 팔고 그런 거죠? 큰일 날 일도 아니고.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수연은 잠시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진은 미숙과 다른 동창들처럼 화려한 옷차림을 하지 않았고 고급스러운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단순함 속에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들은 따뜻함이나 반갑지 않은 시선이 아니라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미숙은 혜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연의 며느리 아니야? 미숙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말했던 잡상인이라는 말을 되뇌며 또 다른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이모님. 여기 왜 오셨죠? 혜진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동창회인데 너는 왜 와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야?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만 정유통 고문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말에 주목했고 그 시선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무슨 일을 하든 미숙은 그 말을 한순간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은 그녀가 잡상인이라 여겼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혜진의 말에 대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 잡상인 같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망칠 수도 있잖아. 정유통 고문님을 만나겠다고? 그럼 다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좋겠지. 미숙의 말은 확실히 공격적이었고 그 말 속에서 혜진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잠시만 정유통 고문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쇼핑몰을 키우고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분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온라인 쇼핑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 미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고위 인사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서는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혜진은 미숙의 말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미숙을 향한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혜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던 수연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모든 억울함을 이제는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미숙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나서야 할 때. 수연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혜진에게 말을 걸며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그 분위기를 차갑게 바꿔놓았습니다. 미숙 씨, 그만하시죠. 수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아요. 이 연회장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 중 몇 명은 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연과 미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고 그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수연은 고요하게 미숙을 바라보며 결국 미숙이 겪을 수밖에 없을 그 변화의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연이 말을 마친 후 수연을 향해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연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수연은 그 말을 끝으로 미숙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그 후에도 다른 동창들은 대화할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연과 혜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안정되었고 이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싸움은 그녀에게 있어 한 번의 결단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미숙과의 대화가 끝난 후 잠시 고요하게 연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왔던 사람들에게 뚜렷한 방역을 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혜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침묵하며 살아왔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어니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숙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은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의 차별, 그간 느낀 억울함과 불편함을 모두 벗어던지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마침내 이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사업,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전할 차례였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수연은 살짝 고개를 돌려 혜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정말 잘 해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돼. 수연의 말이 끝나자 혜진은 마치 마음속에 답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은 혜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되새겼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느낀 상처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를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수연은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동창회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강연은 정유통 창업자, 즉 수연이 아닌 동창들이 기대하던 인물이 등장하면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동창들 사이에 남은 여운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드러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 혜진은 따뜻한 집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더 나은 영향을 주고 싶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혜진과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득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한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미숙을 향해 했던 말들이 단지 과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아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자리에 나서서 말을 했을 때 사실 두렵기도 했어.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다 드러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 혜진은 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저도 느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동안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항상 쉽게 인정받을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 진정한 품격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맞아요. 혜진이 말을 받았습니다. 품격이란 게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꼈어요. 수연은 혜진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수연은 그런 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거고 우리 둘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거야.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함께 가는 길이라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털어내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과거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진정성을 나누는 삶이었죠. 그날 밤
수연은 혜진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며 한 편의 책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동창회는 끝이 났고 수연은 여전히 그날의 일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자신의 과거와 정유통 창업자로서의 위치는 동창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미숙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과거와 경험을 더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그 변화는 수연에게 있어 단순히 복수의 기쁨을 넘어서 진정으로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든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그들이 느낀 상처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말뿐인 이론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서 몸소 체험한 교훈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를 강연을 통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내와 힘든 순간들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수연은 무대 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과거를 공개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지 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제 삶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품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아팠고 한때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수연은 무대에서 동창회에서의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것, 즉 어떤 배경이나 경제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몇몇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장에서 나가던 동창들 사이에 일종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그녀는 잠시 사람들 틈에서 멀어져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미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공, 자녀들의 학업 성취, 명품을 소유한 자랑거리들이 그녀의 삶을 채워주었고, 그것들이 그녀에게 품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강연을 듣고 난 후 그동안 자신이 품격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유통 창업자 수연, 미숙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외적인 것에서 품격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품격을 찾았군요. 미숙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얕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속으로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미숙은 말없이 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혜진을 비웃으며 던졌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아팠을까? 미숙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벽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벽이 얼마나 얇고 불안정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떠난 후 동창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미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숙아, 너도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나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집스러웠고 자신만의 작은 세계 안에서 살았는지를 떠올리며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달라져야겠어. 미숙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수연처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다시 한번 배우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그동안 자신이 내린 결정을 되돌려보며 그 선택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느꼈습니다. 품격이란 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수연은 강연을 마친 후 강연장 밖으로 나와 한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한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그녀는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운 듯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아픔을 꺼내놓으면서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야겠어. 수연은 혼잣말로 다짐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녀는 길을 걷다가 문득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혜진도 수연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수연은 이제 혜진에게 그토록 원하는 기회를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혜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믿었죠. 수연은 집에 돌아와 혜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 너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는 데에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 거야. 혜진은 수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조금씩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봐. 너에게 필요한 건 나의 믿음과 지원이 아니야. 너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해. 그날 밤 수연은 문득 미숙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많은 것을 얻었지만 아직 미숙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미숙이 자신의 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숙이 과연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단지 그 순간의 충격에 그쳤을까? 미숙은 이제 달라질 거야. 수연은 속으로 결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수연은 그날 이후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혜진과 함께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업 모델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단지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배경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목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공유하며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널리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의 강연을 듣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성공과 겉모습에만 집중하며 사람들을 외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만의 틀로 평가하고 그들이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말한 품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얕고 표면적인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해했었구나.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수연이 자신에게 던졌던 말들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말을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품격이란 단지 명품을 입고 고급차를 몰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품격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혜진에 대해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떠올리자 그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녀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들이 있었을 텐데 미숙은 그동안 자신이 혜진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방어를 하거나 타인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미숙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모? 나는 오늘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어. 너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미숙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고 혜진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그동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잘 알지 못했던 만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이제는 그런 오해가 풀렸으니 괜찮아요. 이모도 많이 힘들었겠죠. 저도 이모의 마음을 이해해요. 미숙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혜진의 따뜻함에 탄 말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이제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며 그동안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미숙은 혜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고, 혜진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닌 서로의 진심과 노력에서 품격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드러내고 그것을 딛고 이래 일어난 지금의 자신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품격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이제는 실천으로 옮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에게 있어 진정한 품격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품격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지에서 나온다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품격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연은 이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동안 자신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혜진과 함께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고 그 열정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혜진과의 협업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해 수연은 혜진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 자신들의 품격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야.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치와 품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쇼핑몰의 방향이죠. 수연은 혜진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제품을 통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쇼핑몰은 점차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지 상품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팔고 있는 거야. 수연은 혜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제시하는 가치가 바로 품격이지. 그렇게 수연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수연 자신도 점차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연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에게 많은 것을 배워가며 그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더 이상 단순히 수연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자신만의 사업 철학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혜진은 어느 날 수연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지 이제 더 확신이 서요. 수연은 혜진의 변화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네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 이제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 길을 믿고 가면 돼. 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로 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혜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혜진은 이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조정하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혜진의 방향성을 듣고 나서 그가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조언을 넘어서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고, 수연은 그런 혜진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진짜로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품격은 정말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품격을 우리 브랜드에 담아내고 싶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길을 믿고 계속 가면 돼. 그게 진정한 품격을 실현하는 길이니까. 혜진은 이제 자신의 길을 더욱 확신하며 수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혜진의 성공적인 변화는 수연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며 함께 그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수연과의 대화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고수해왔던 잘못된 가치관을 깨닫고 이제는 진정한 품격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만 치중했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을 채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지만 그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얕은 자만과 판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미숙은 그 변화가 반드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겠어. 미숙은 혼자 중걸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살아가야 해. 미숙은 수연에게 보낸 사과의 전화 이후 혜진과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혜진에게 했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 연락을 통해 미숙은 혜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 너에게 상처를 준 게 너무 후회돼. 앞으로는 진심으로 너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해. 미숙은 전화기 너머로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모, 저는 그동안 너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겪었던 일들을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모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미숙은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의 이해와 용서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점차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더 이상 혜진을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말했다. 그동안의 오해는 이제 끝내고 진심으로 다가가자. 미숙은 이후로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한 품격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기로 했습니다. 미숙의 변화는 그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만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은 미숙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을 통해 진정한 품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미숙은 자신의 길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품격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숙은 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서 나오는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너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해. 수연의 말은 계속해서 미숙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미숙에게 단순한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진정한 품격을 가지고 자신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그 품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혜진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재조명했습니다. 그동안 혜진에게 많은
많은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은 미숙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었고, 이제는 미숙도 진심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 그동안의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의 사과를 받아요.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은 혜진의 따뜻한 대답에 마음속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혜진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이제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숙의 변화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사람들을 향한 존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과 혜진이 보여준 삶의 진정성과 품격을 본받으며 미숙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숙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 그날 이후로 미숙은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며 진정한 품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있어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자신의 외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